그게 다 디스카운트 유닛. 자기네 한계와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했다. 반도체를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2035년 뒤는 모릅니다. 지금 우리 삼성전자 네. 이제 좀 바닥은 좀 다진 것 같은 느낌인데 계속 다져가는 느낌. 하지만 어쨌든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정말 외국인들의 그 매수 매도에 네. 일희일비하는 그 주가의 흐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한국의 대표적인 주식인데 하여튼 가장 큰 문제로 이 원인으로 지적됐던 게 이제 내부 조직의 문제였잖아요. 네, 그로 인한 또 기술 개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그거 그 고백하고 네. 사과문 발표하고 했고 나서 벌써 9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아직도 이럴까? 네네. 왜 지금 안에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니겠죠. 뭔가는 하고 있겠죠. 하고 계시겠죠. 일단 시장에서 삼성전자 바라보는 건 주가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HBM 퀄 또는 D램의 기술적인 한계로 1C D램을 공정으로 개발하기로 한 올해 6월달 목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떠난 것 같습니다. 그 주가가 이 정도인 거죠. 뭘 하고 있느냐? 조직은 좀 더 그 기술자 위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얼마 전 이사회의 3분의 1인가 새로운 이사 몇 명은 기술 전문가로 선임하겠다고 발표한 것 같은데 우리 3월달에 주총할 때 네. 선임한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이사분들은 어떤 백그라운드였죠? 그렇지. 아니 그거 원래 기술 회사가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와서 3분의 1인지 뭐 한 3명인지 제가 잠깐 안 돼. 하여튼 뭐 기술 백그라운드 전문가를 하신다 했는데 만시지탄이 아니고 그나마 이렇게 하게 된 건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시는 분이 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자기네 그 한계를 인식해서 현실적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아까 HBM 또는 1C 개발하는 걸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올해 6월달 되면은 와 후레이 만세 부르면 되고요. 안 되면 에이 좀 더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파운드리 많이 들어보셨죠? 파운드리. 그렇죠. 뭐 수율이 30%다 60%다 뭐 40% 얘기 나오는데 빅테크한테 바로 받을 것 같지는 않고 희망을 갖고 있는 거는 아까 딥시크 말로 딥하게 씩하면 아픈 거고 딥하게 지금 파고들잖아요. 중국의 많은 업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설계하고 있고 AI 관련돼 가지고 그렇죠. 라지 랭귀지 모델 개발하고 하고 있잖아요. 다 그 반도체 액티비티 하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설계 전문 업체한테서 좀 이렇게 우리가 파운드리 수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TSMC가 비워놓은 거. 그런데 SMIC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접근하기엔 좀 어려운 에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거는 뭐냐? 자기네 한계와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했다. 지난번에 그 자사주 사용과 관련해서 뭐 소각 계획도 나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좀 의미 깊었던 게 일정 부분 주식을 그 직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맞아 한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삼성전자로서는 좀 파격적인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내부 조직원들이 흔들리고 근데 경쟁이 되는 마이크론이 됐든 아니면 무슨 엔비디아가 됐든 이런 관련된 기업들보다 급여가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그렇군요. 아니 우리 현실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상책으로 인재들을 잡기 위해서 잘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어쨌건 뭐 지금 나오는 그로 인한 성과들은 아직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거군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진짜 기적 같으면 6개월, 9개월 한 1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6월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더 써줘서 가을 넘어가기 전에 소기의 성과가 결과물이 나와야지 D램 쪽에서 파운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 가서 오더를 좀 받으면 좀 납니다. 근데 그거 갖고 주가가 6만 원 안 간 주가가 8만 원, 9만 원은 못 갑니다. 파운드리가 아무리 뭐 의미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성과는 6월, 9월 사이에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 그런 조직적인 이슈가 된 것이 딱 1년째 되는 날이잖아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된다. 제가 뭐 희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뭐가 나오더라도 그때 돼야 된다. 근데 그 뭐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그 HBM3 12단 퀄 또는 1C D램 설계해서 개발 완료하는 거 6월달. HBM4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HBM4 그거예요. 1C가 제대로 돼야지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돼야지 내년을 기약하는 거예요.
그게 그치. 되더라고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은 관계없어요. 4위가 돼요? 네, 아, 4가 돼요? 4가 돼야지. 그래서 하이닉스랑 제대로 한번 듣는 거죠. 네. 자, 이 삼성전자 이런저런 것들 보면서 네. 아, 이게 조직 관리라는 게 특히 기술 기업에서의 인재 관리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일반 회사들처럼 그냥 단지 그 뭐라 그러죠? 이 경비 절감, 원가 절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 ASML 관련해서 좀 우리가 좀 독특하게 좀 배워볼 만한 게 있다고요? 뭐 꼭 배운다기보다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두 사람의 얘기인데 물론 역사는 1984년도가 5년도에 설립되는데 그 전에 ASML의 시작은 필립스 아시죠? 네. 전기 면도기 뭐 아니면 소니 같은 뭐지 라디오 만드는 그 당시에 필립스. 그러니까 아마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알 것 같아요. 이게 70년대 말이니까 어렸을 때 70년대 말에 있다 거기서 죄송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어쨌든 해보세요. 하여튼 그 필립스가 잘 나갈 때 소니랑 경쟁할 때 걔네들이 전자제품 만들고 할 때도 반도체가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반도체 기계가 장비를 만드는 부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 봐라. 근데 이게 돈이 별로 안 돼. 내부적인 캡티브를 한데. 그래서 이거를 버리려고 합니다. 버리려고 하고 막 시도했는데요. 안 버려져요. 누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분사하고 투자 받고 하는데 처음에 필립스에서 이거 ASML 분사할 때 투자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TSMC입니다. 아, 그래요? TSMC가 투자했고요. 나중에 투자했다가 좀 줄이다가 나중에 인텔과 삼성과 TSMC가 같이 지분을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회사가 ASML 먹으려면 먹었었어요. 중간에 2000년 초반에는요. 회사가 어려워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아시죠? 그 당시는 ASML 아무것도 안 해요. 어플라이 머티리얼 넘버 1.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먹으려 했는데 뭐 잘 안 맞아서 안 됐고 심지어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KLA 테스트 전문 회사, 장비 회사, 미국의 가장 그것도 네덜란드. 근데 KLA도 먹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독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 회사가 처음에 아까 필립스의 그 한 부서에서 한 40명, 50명으로 해가지고 분사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시작된 게 지금 4만 명이 된 겁니다. 네. 그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거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최근 12년 동안에 황금 같은 성장을 막 올라가잖아요. 그 이끈 사람이 딱 두 사람인데 co-CEO 1957년 동갑내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동대표인가 보죠? 네, 공동대표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동네 한 사람은 완벽한 기술자. 아, 완벽한. 네, 20몇 살 때 들어와서 물리학 박사 이렇게 되고 한 명은 IPO 하기 직전에 조인했던 회계사. 아, 이 사람은 이제 경영의 전문가네. 숫자의 전문가.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이 적절하게 조화를 잘 맞았다. 음과 양의 조합이죠. 근데 그거를 CEO가 안 바뀐 상태에서 12년을 가져갑니다. 얼마나 안정적이었겠어요. 얘기는 나갑니다. 이 아까 코스요 중에서 엄청난 그 기술자, 엔지니어 마니아 이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마틴 반덴 브링크라는 사람인데 불같습니다. 이 사람이 회의를 들어가면은 울고 짜고 나오는 사람이 허다하고 들어보면 기술 파트예요? 네, 기술 파트. 그러니까 CEO가 되기 전부터 이 사람을 무시 못했지. 자기 위에 CEO가 불같해가지고 어떨 때는 그 고객층에서 저 친구 PT 시키지 마봐. 고객을 우롱한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하는 것이 한국에 내려라 하는 기업들에서 무슨 잿더리 던진다 뭐 그런 폭력 말고는 다 있어요. 아주 불같고 막 지네 멋대로고 이거 업무 말고는 다 하나도 모르고 그런데 그거를 절묘하게 이렇게 보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회사가 이렇게 커지니까 얼마나 디플로매틱하게 그다음 정치적인 이슈가 끼어 들어갑니까? 거기에 끼어든 사람이 동갑내기 페테르 베닝크. 근데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대학도 안 들어갔어요. 집안이 좀 그래가지고. 그런데 자기를 이끈 사람이 이 여기 회사에 회계사 관련되는 사람이 고등학교 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와갖고 눈에 띄어가지고 고등학생을 데려가서 훈련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커가지고 이사로 왔다가 나중에 CFO 자리를 꿰차고 나중에 CEO까지 된 게 또 한 사람의 음이죠. 네. 그러니까 음과 양의 조화를 보면서 이게 사실은 ASML 얘기하는데 우리처럼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아무도 안 묻죠.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지금 묻습니까? 안 묻죠. 회사가 근데 이렇게 두 사람 가지고 10몇 년간 끌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이사진도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경영진들의 그 각자의 역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요. 그런 면에서 하여튼 우리가 저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사회 뭐 3분의 1을 기술적으로 뭐 한다. 한다. 이거는
어떤 반성에서 나온 행위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로 들려서 이제까지는 이게 좀 아쉽다. 네. 왜 3분의 1일까? 오히려 절반 이상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하고. 몇 명이죠? 이 사회가? 모르겠어요. 16명인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기술 회사니까. 네네, 기술 회사니까. 네. 자, 근데 어쨌건 뭐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 인텔, SK 하이닉스 이 ASML 장비를 서로 먼저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가격 똑같이 정찰제로 팝니까? 아니면 네. 업체들마다 다르게 팝니까?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비밀인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겉으로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이런 게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떤 회사는 출력을 중요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우리 커머더티 제품인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는 듯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어디는 납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장비가 이게 크다잖아요. 이게 하나로 싣지 못합니다. 다 쪼갭니다. 한 10개의 큰 블락으로 쪼개갖고 비행기에 나눠 실어요. 보잉 747인가 760에서 7대 나눠 실어가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삼성, 하이닉스, TSMC 그 사이트에 가서 거기서 조립합니다. 네. 어디는 완벽한 스펙이 아니더라도 일단 다 보내. 여기서 온사이트 해.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완벽하게 하고 와. 그런 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과 딜리버리에 따른 그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스펙적으로도 어디는 출력이 중요하다 그러고 어디는 아니야. 안정성이 필요해 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유추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보다는요. 이러한 그 다양한 커스터머의 요구가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나서도 애프터 서비스를 빨리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일본 얘기인데 일본의 니콘하고 캐논이 잘 나갈 때 그거 요구사항을 삼성이 그런 걸 요구할 때 또 새로운 걸 개발하달라 할 때 그걸 잘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미적미적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한국에 다 보내고 한국이 어려우면 대만에 붙어갔다가 한국에서 콜라하면 빨리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왜? 네덜란드에서 오는 거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마치 대한민국의 산업의 옆구리 막 그냥 불철주야 뛰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을 저는 상상하면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 게 나와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어떤 프로덕트 스펙하고 요구사항에 커스터마이즈 되는 거 가격은 분명히 다른 여지가 있을 것이고 각각 다른 요구를 맞추다 보니까 TSMC, 삼성, 인텔, 하이닉스 심지어 그전 뭐 중국은 안 팔았겠지만 그런 거에 다 미트를 하면서도 성장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ASML 이 뭐 EUV 장비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최첨단 나노 뭐 3나노 이하의 장비를 개발하는데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 AI 컴퓨터 시대 뭐 여러 가지로 좀 환경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도 이게 먹힐 것이냐 네네. 이제까지 먹혔던 것처럼 네네.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약간 어긋나는 게 있다면 이 AI 시대에 맞는 또 다른 네. 어떤 강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는 사실 이 책을 통해서나 제가 아는 지식은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는 게 답이에요. 다만 우리가 D램으로는 10나노고 10나노에서 잘 못 가니까 1X, Y, G, A, B, C 나오잖아요. D2까지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9나노가 안 가는 거예요. X, Y, G, A, B, C, D까지. 파운드리, TSMC 하는 건 지금 2나노까지 왔죠. 네. 1나노 밑에까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왜? 미세 공정의 한계를 느끼면 D램 소자, 반도체 소자에서 그러니까 이 장비가 바뀌려면 반도체 소자하고 물성이 어떻게 바뀌느냐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예측에 크게 다른 게 실리콘이 아닌 소재가 양산용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그 반도체 빛이잖아요. 그 바이너리 디지트 이준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로 일로 하는 우리 저장하고 저장 안 하고 이런 거잖아요. 저장했다가 컴퓨터에 넣고. 근데 양자 컴퓨팅 방식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로드맵상으로는 뭔가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보는 한 3년, 5년 내에 이거다! 라고 나와 있는 건 현재는 없고 그게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쨌건 이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떤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 장비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전쟁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경쟁이 되게 심하다는 뉴스는 여러 번 봐서 이걸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SK 하이닉스나 네. 삼성전자나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게 1년 반, 23년도만 하더라도 그 얘기가 컸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반도체가 중간에 한번 다운턴도 있었고 감산도 하다 보니까 그 미세 공정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고 투자에 대한 결정을 조금 미룬 게 있습니다. 반도체가 작년에 좀 투자가 좀
거시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숨통이 좀 트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ASML한테는 안 좋았겠지만, 그래서 좀 숨통이 좀 트인 면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다시 하려면은 벌써 내년도 투자를 위해서는 내년도 하반기 생산이면은 지금 이맘때 또는 올 봄 지나기 전에 오더를 줘야 됩니다. 네. 지금 잘 질문하셨는데 AI가 작년에 엄청 좋았잖아요. 그렇죠. 올해 투자는 작년에 벌써 이루어지셨죠. 올해 말까지 AI 뭐 HBM 투자는 벌써 올해 말까지는 작년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풀 부킹했다 하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건 내년도 26년도 하반기 수요에 따라서 관련되는 장비도 오다가 2분기 25년도 2분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참 웃긴 거죠. 오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내년도 하반기 전망을 보수적으로 본다는 거고, 반도체 업체들이. 그러면 ASML의 장비 수요도 지금까지는 오더는 괜찮은데 올해 하반기부터 오더가 빨리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시점에 엔비디아와 딥시크 발이 얘기가 나오니까 딥시크 발 봐라. 저기 막 온디바이스 휴대폰에 AI 들어가는 거 좋은데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네? 누구나 쓸 수 있게 한다네? 그러면 빅테크 업체들이, 아마존이나 뭐 기타 업체들이 투자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줄이지 않더라도 작년에 한 50% 성장했거든요. 네. 투자가 작년에 50% 성장하다가 올해 25%나 성장해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ASML 장비에 대한 필요성도 좌지우지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긴박하지는 아직은 않다. 지금 말하는 3월 초에 그렇다는 거고, 이게 5월 말이나 6월 달에는 됐어. 이제 충분히 증거됐어. 26년 하반기도 필요한 거야. 많이 필요한 거야. 24년도에 50% 성장이 되는데 AI 투자가 올해는 28% 성장하고 내년도 이게 10%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 15% 갈 것 같아. GPU가 됐던 이런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엔비디아나 그 업체들이 AI 캐펙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주는 시기일 겁니다. 우리는 7월 달에 업데이트 받겠지만 그 업체들이 투자할 때 그거에 대한 인디케이션은 아마 5월 말이나 6월 달에는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보시는 거는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 그 투자에 대한 인디케이션을 어떻게 주는지를 누가 정확히 캐치하느냐가 반도체를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네. 아니 요즘 나온 뉴스 보니까 TSMC가 미국의 신규 투자, 추가 투자 1,000억 달러 맞아요. 어마무시하죠.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 공장 뭐 어쨌든 장비가 네. 또 확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수요가 몰리게 되면은 어쨌든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확보를 위한 또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삼성이 그런 걸 발표할 때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준비가 안 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코가 석자라서 앞으로의 어떤 성장에 대한 로드맵을 좀 잡기가 어려운 거네. 문제 해결하는. 제시를 못 하는 거지. 그게 다 디스카운트 윤이 되는 거예요. TSMC가 마진이 49% 나올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TSMC가 쌉니다. PR이 20배가 안 돼요. 삼성도 14배인데. 근데 캐시플로우가 거기는 여유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1,000억 불 뭐 당장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웃긴 거죠. 2033년까지 페이즈 1, 2, 3 해갖고 들어가는 655%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65억 불을 받기로 했잖아요. 보조금 안 준다 하니까 10%. 해주는데 1,000억 불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번엔 보조금도 안 주잖아요. 그치. 100억 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트럼프의 압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때 TSMC에서는 미국의 수요가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뭐 이렇게 좀 얘기는 했어요. 그건 가봐야 하는 거죠. 그치. 누가 갑자기 완성이 되는 그 시점에서 그렇죠. 지금 다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래요.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공장들이 완공이 되는 순간, 물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순간. 그건 빨라야 28년, 29년도 되겠지. 공급 수요가 그건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브로드컴이 중요했던 거예요. 브로드컴 매출 있잖아요. 이게 다 반도체 매출 아닙니다. 걔는 소프트웨어가 52%니까 55 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매출이 지금 500억 달러야. 마진이 65%인데요. 12월 달에 뭐라 그랬냐면은 3년 내로 자기네가 새롭게 액세스할 수 있는 게 적어도 600억, 많으면 900억 달러가 붙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지금 매출이 500억 달러인데 3년 내로 600억, 900억 달러가 자기가 다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시장을 자기가 액세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게 12월 달이에요. 그래서 브로드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게 전제조건 뭐냐면은 600억, 900억 달러 붙을 수 있다는 그것이 커스터머 3개 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했다니까요. 커스터머 2개를 더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12월 달에 얘기했던 600에서 900억 불의 마켓이 더 커진다는 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늘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TSMC랑 연결 붙이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 같이 연결시키면은 뭐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지금 가. 이렇게 돈 여유 있어. 캐시플로우.
그러면 뭐 삼성이 못 따라오든 뭐 저기 인텔 어떻게든 관계없어. 이렇게 자신감을 비칠 수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그게 정말 말 그대로 네. 그 수요에 대한 예측 네네.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그 밸류체인 반도체 산업 전체가 또 네네. 공급 과잉 이슈로 다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ASML 이렇게 좀 보면 볼수록 대단하다는 기업이 들고 또 이런 이런 슈퍼을이 한번 돼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지금까지는 이런 어떤 슈퍼을로서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앞으로 또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연구개발비 여기에 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나요? 이 회사가 대단하다는 것이 40명에서 4만 명 되는데 30년은 걸리긴 했습니다만 핵심이 2010년부터 22년, 요 12년 동안 이분들이 계실 때 확 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큰 게 아니고 16개국에 그 다음에 자기네 그 서포트하는 그 뭐죠? 서플라이들이 이게 몇 개 서플라이 업체들이 아마 70여 개. 핵심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하나 파트 만들 때 파트에 부품이 한 30만 개 들어갑니다. 이런 걸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노하우가 30년 동안 쌓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런 거죠. 사이머, 레이저, 아니면 거울 이런 거를 만약에 중국이 도와줄 리도 없겠지만 도와준다선 치고 ASML에서 퇴출된 사람이나 아니면 좀 염증 느낀 사람이 중국으로 갔다 합시다. 왜? ASML도 중국에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 갔다 하면 언젠가 따라오려고 노력하겠죠. 이게 가장 어려운 장비 중에 애처 장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식각, 뭐 증착, 그다음에 세정, 무슨 후공정 여러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만큼 비싸고 이 장비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중국에 따라오려면 시간이 걸리면 될 겁니다. 얼마 정도 중국이 뒤졌을까? 15년. 15년. 10년인가 15년. 그러니까 그 얘기한 게 2020년 초반에 하니까 2035년. 2035년 뒤는 모른다. 근데 그건 모르는 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기술적인 새로운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할 때 스스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이 먼저건 기술적 브레이크스루가 먼저든 간에 당분간은 오케이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을 막아주는 것이 한국한테는 아이러니는 우리도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의 그 초격차가 흔들리는 게 이게 그 황해 법칙인가요? 계속해서 이게 몇 배씩 증가한다라는 게 이제 기술이 거의 정점 수준에 다다르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고 아래서는 그렇게 확 올라오지만 위에 부분은 격차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DDR4니 뭐니 딱 이렇게 따라잡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그거는 우려. 모르죠. 방심하면 금물이죠. 여기도 얘기합니다. 다만 왔을 때 아까 우리보다 더 어렵다고 보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공급업체가 여러 군데 있고 그걸 관리해오고 아까 핵심이 자이스하고 사이머 이렇게 갖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컬처가 중국이 어떻게 한꺼번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우리 사실은 LCD 뺏긴 거 있잖아요. LCD. 네, 그래서 중국에 뺏겼죠. 근데 그거는 심플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스는 심플한 거예요. 칼라 필터 갖다 놓고 LCD 그 방막해 사는 거. 그러니까 거기 아마 우리 따라붙이 7년 걸렸을걸요. 반도체 D램은 한 10몇 년 걸리고 있잖아요. 장비 이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여유가 아직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ASM에 뭐 월급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반도체 초격차 책을 번역하신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 모시고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 ASML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요 점도 한번 잘 살펴봤고요.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 책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김장렬 본부장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